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청약이 시작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증권사별 정보와 청약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8일 월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공모가는 6만 5천 원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청약일이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총 6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이 진행됩니다.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이 비슷한 주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증권사 간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시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청약은 이틀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월 26일 증권신고서가 정정되면서 청약 시간에 변경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평소와 같은 오전 8시가 아니라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청약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청약이 이어지면서 9시 장 개장 시간에 영향을 주어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정됩니다. 청약 시간이 짧아진 만큼 빠르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밝힌 균등배정 방법은 전원 균등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추첨하겠다는 문구가 없어 미래에셋 대우 방식으로 알려진 전원 균등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참여하는 모든 증권사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지난 레인보우 로보틱스 청약 때 미래에셋 대우는 모든 청약에 똑같은 주식을 배정하는 전원 균등 배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몫은 균등하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회사의 청약을 진행하는데 두 증권사의 균등 배정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을 보면 13항에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 주관회사는 인수회사 간의 균등 배정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예외 조항도 없는 규정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미래에셋 대우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저는 판단하였고 해당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대신증권과 자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정한 것은 확인하였으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별 자율로 그 비율을 정하는 걸 가이드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규정은 무의미합니다. 다른 민원을 제기했을 때 금감원에서는 배정 방식은 증권사 내부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은 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규정은 있으나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의 균등 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별다른 공지사항이 올라온 게 없어 파악이 어렵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전원 균등이라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은 비례배정 물량 50%는 무조건 지킨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안내사항에는 어떠한 문구도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몫은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인 소수점은 추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의 공지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각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한국투자증권은 50% 고정, SK증권은 50% 고정입니다. 그런데 3월 5일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한 5개 증권사 모두 균등 배정 물량을 50%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기사가 틀린 기사가 아니라면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한 다른 5개의 증권사는 균등 배정 물량이 50%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바탕으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청약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사가 틀렸고 관련된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온다면
짧더라도 영상을 올려드리던가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배정 청약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배정은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50%로 고정이 됩니다. 홀수일 경우에는 한 주씩 비례배정보다 많게 됩니다. 이 주식들을 각 증권사별 청약자로 나누어 봤는데요. 각 증권사마다 얼마나 청약할지는 추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청약 참여자 추이를 보면 작년 젠큐리스의 653명을 시작으로 교촌 FNB에 거의 4만 명에 달했다가 퀀타 매트릭스에서 하락을 하고 네오 이민텍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뷰노는 미래에셋대우 10만 5,255 계좌가 참여하면서 대형 IPO가 아닌 첫 10만 참여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청약인 네오 이민텍에서 미래에셋대우는 12만 1,402 계좌가 참여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뷰노나 네오 이민텍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이고 추정이니 빗나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한두 주에 균등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은 추첨으로 한 주를 받거나 아니면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증권은 한 주씩 받고 추첨으로 한 주를 더 받거나 두 주를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은 전부 두 주를 받고 추첨 한 주, NHN투자증권은 배정 주식 수가 많아 세 주씩을 받고 추첨으로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9주에서 15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추정한 것보다 청약 참여자 수가 훨씬 많다면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줄어드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 청약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일단 6개 증권사에 모두 최소 단위 10주를 청약합니다. 10주를 청약하면 청약 증거금은 50%이기 때문에 공모가 6만 5천원으로 정해진다면 32만 5천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총 투입 비용은 19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비례배정 청약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등 배정 방식이 50% 이상으로 비례배정 물량을 추산할 수가 없는 하나금융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주식수도 적고 참여자가 많아질 경우 비례배정 주식수는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나금융투자에는 실수로라도 비례배정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남은 5개 증권사 중 어느 증권사가 제일 경쟁률이 낮을까요? 가장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해야 가장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기존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 SK증권이 다른 세 증권사보다 현저히 낮은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SK사이언스 때보다 배정된 주식수가 많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증권이 8%의 주식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다른 증권사보다 경쟁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때는 삼성증권이 제일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 주식수가 많았습니다.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배정된 삼성증권의 주식수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삼성증권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쟁률이 제일 높았다는 점 참고할 만합니다. 다음 대형 IPO였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식수가 많았던 NH투자증권의 경쟁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이번에도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경쟁률이 제일 높았는데요. 다음으로 미래에셋대우의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엔 키움증권은 참여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솔렘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의 경쟁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삼성증권, KB증권으로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식수는 달랐지만 종합 경쟁률이 거의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청약 참여자들이 경쟁률을 보고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청약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경쟁률이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사례를 통해 증권사마다 경쟁률 차이가
심하게 나기는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 방식이 다른 하나금융투자와 배정 주식수가 적어 비례배정에서 매우 불리한 삼성증권은 비례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정 주식수는 적지만 참여계좌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SK증권과 주식수가 많은 새 증권사 중에서 비례배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SK증권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SK증권은 우대 고객에게 배정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대 고객 등급 중 스펙스10 등급의 고객에게 비례배정 주식의 5%인 11,475주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15%인 34,425주를 스펙스10과 스펙스 등급의 고객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스펙스10 등급은 5% 물량을 나눠 갖고 15% 물량도 다시 나눠 갖는 것입니다. 남은 80%는 스펙스10과 스펙스 등급 그리고 일반 청약자들이 합쳐서 다시 나눠 갖습니다. 따라서 일반 등급의 청약자의 경우 비례배정 주식수의 80%만 대상이 된다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대 배정하는 증권사는 SK증권뿐만이 아닙니다. 유일에너테크를 진행했던 신영증권의 경우 비례 물량의 60%를 우대 고객에게 배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 증권신고서를 보고 바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저와 함께 제기해주신 분들의 노력이 모여 60% 우선 배정에서 3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항상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우대 고객에게 우선 배정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비례배정 청약 전략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얼마 전 네오이뮨텍 청약에서 하나금융투자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작년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일차인 오전 8시 이전에 예치금을 이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청약은 10시부터지만 계좌 이체는 8시 전부터도 가능합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NH투자증권에 일단 청약을 완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증권사와 경쟁률을 살펴보다가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날 때 다른 증권사로 이체하고 청약을 다시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꼭 하셔야 될 일이 각 증권사에 1일 이체 한도를 최대로 미리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체가 한도에 막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늦어도 오후 3시 30분 전에는 완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형 IPO에서는 이체뿐 아니라 청약 자체도 느려지고 장애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 완료 시간은 연장되지 않았고 정확히 오후 4시에 끝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청약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월 8일 월요일에 공개되는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앞에서 모든 자료는 공모가가 65,000원으로 확정되는 것을 가정했는데요. 혹시나 공모가가 인상이 된다면 해당 부분 유튜브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